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가 참 취향이 좀 잘 안 맞잖아요. 우리 잘 안 맞는데 우리가 이제 동시에 좋아하는 작가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자, 누굽니까? 로버트 프랭크입니다. 짠. 로버트 프랭크가 누군지 아신다면 당신은 교양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자, 어떤 작가시죠? 현대 사진의 출발이죠. 출발점. 그쵸, 현대 사진의 출발점. 로버트 프랭크는 제가 파리 8대학에 처음 유학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학과가 사진학과였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사진을 찍은 건 아닌데 어학연수 1년 하고 나서 프랑스어를 좀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뭐 무용 이런 거잖아요. 사진 뭐 그냥 그림은 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신구 전문대 나온 형이 있어가지고 어학연수 할 때 한국 형이 있어가지고 그 형이 이제 자기가 8대학에 사진과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뭐야, 내가 더 잘 찍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은 사진을 모아서 내서 제가 사진과에 붙었어요. 그런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전시도 좀 하고 뭐 사진 좀 팔고 조금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로버트 프랭크 사진을 보고 때려쳤어. 사진. 야, 난 죽을 때까지 찍어도 저 사람만큼 못 찍겠다. 정말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정말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막 그런 잡복 심했을 거 아니야. 사진 좀 찍나 봐.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사진 좀 팔고 막 이러니까 좀 되나 봐 했는데 어느 날 이 로버트 프랭크 이 사진집 말고 이제 뒤에 나온 홀드 스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보는데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해 보자마자. 지금 뭐지? 완전 쿵쿠툼이 하나가 아니야. 사진 전체가 쿵쿠툼이었던 거냐? 가시가 날아와서 막 다 박힌 거지. 그래서 포기 사진.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진 창작자라기보다는 이제 감상자, 이제 해석가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 다리를 건너왔는데 그래서 항상 이 로버트 프랭크를 그러면 약간 애증의 관계냐? 항상 존경. 제가 거의 모든 사진집을 갖고 있어요. 프랭크의. 그래서 되게 애정하는 사진 작가인데 이 프랭크는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네. 스위스 유대인이죠. 사실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2차 대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가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진집이 요 사진집인데요. 이 레자메리키앙 이게 원래는 그 구겐하임 재단이었죠. 네. 구겐하임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1년 동안 로드트립을 하죠. 네, 로버트 프랭크가 이제 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미국 전역을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 그런데 이 사진집을 다 셀렉을 하고 나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출판을 거절한 거예요. 별로다. 너무 이렇게 우울하다. 좀 안 좋게 평가를 해서 구겐하임 재단에서 장학금까지 받은 작가의 사진집이 출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어디서 출간하냐면 바로 이제 프랑스에서 요 표지로 사진집을 내는데 보시면 이 레자메리캉이 이제 디 아메리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미국이란 뜻인데 이거 사진 보면 이 사진집인데 데생이 있는 거죠. 누구죠? 이 스타인백 말고 누구예요? 일러스트레 바이 스타인버그. 스타인버그는 옛날에 활동하던 사파가요? 네, 사파가예요. 이 스타인버그가 이제 사파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걸출의 이 작가들이 여기다 글을 썼어요. 아실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이름이 엄청 많네요. 심지어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있고, 그러게요. 소설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토크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이 사진에다 붙인 거죠. 이게 그래서 희한하다. 로베르트 델피르라는 아주 유명한 사진 출판사의 대표이자 본인 이름인데 이 델피 출판사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게 이 초판이고 이게 지금 사진집 역사상 가장 비싼 초판 경매사상 그런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판본이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프랑스판이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했던 독일의 그 슈타이틀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도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컴팩트하고 이제 두꺼운 인쇄인데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러 이 작가들 중에 케루악 글이 여기 살아남았어요. 다른 글과 다르게 케루악 글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잭 케락글이 있고 이제 사진집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사진집 이런 작가의 사진집이고 자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남식장님 이 작가를 왜 좋아합니까? 예전에 펑크툼 얘기하실 때 앙리카스트의 불효성이 결정적 순간 이런 사진 엄청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유치하다. 저도 싫어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걸 왜 싫어하냐면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거는 꼭 위대한 예술가의 동격인 위대한 사진가 나의 그 장소에서 내가 그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뭐 형태와 균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걸 찍었다. 약간 이거 너무 자뻑 느낌이고 전지적 작가의 느낌이고 내가 이걸 누르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 용어 자체가 내가 이 순간을 결정해서 찍은 결과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어떤 현실의 본질적인 것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포착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과잉이죠. 자기가 사진 찍은 거는 그래 잘 찍었어. 근데 뭐 우연이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연은 그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서 우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인정해요. 그런 어떤 걸 인정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이제 이상한 거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어요. 그것도 있고 제가 그 까르티에 볼성 사진이 그렇게 이제 어린 처음엔 되게 재밌잖아요. 리듬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모든 창작자는 자기 작품과 더불어서 좀 깊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깊어져야 돼. 근데 깊어지는 게 없어. 계속 반복의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결정적 순간을 뭐 미국에서 찍었다가 프랑스에 찍었다가 남미에서 찍었다가 아시아에서 찍었다 이거 정도인데 그것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작가와 시간이 갈수록 뭔가 계속 뭔가를 탐험하고 탐구하고 계속 깊어지는 그 작가가 있으면 저는 후자가 더 위대하다라는 측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예술 분야에서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 사진사에서는 항상 로버트 프랭크의 아메리칸이 현대와 그 이전을 그렇게 딱 나눠주는 마뉴먼트?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거나 사진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미학을 공부해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두 차원으로 나뉘는데 뭐냐면 항상 그렇죠.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뭐 그려야 되지? 이런 고민. 그거 당연하죠. 어떤 걸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는 뭘 써야 되냐. 지금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가 뭐냐. 나는 어떤 관점 항상 나는 뭘 해야 되냐. 요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은 예를 들면 사진으로 보면 자, 난 뭘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뜨는 도시가 미국이야. 그럼 뉴욕이 어떤 활기 있고 미국은 이런 도시니까 나 이런 걸 찍어야지. 소설인 건 어떤 걸 찍고 이런 약간 그 고민을 해서 결정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걸 고민하냐면 자, 이미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미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적인 면모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로버트 프랭크 같은 경우고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잘 팔리는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세계관과 부합하는가 이런 걸 고민하던 시대에 그림이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그려서 그림의 근대를 열었던 사람이 마네거든요. 마네나 듀상 이런 사람들은 완전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론적 질문인 거죠. 장르의 존재론적 질문 던진 사람이 있고 문학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를 고민했으면 프루스트는 문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이 확 나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보통 하는 부류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로버트 프랭크는 그런 거예요. 이미지는 어떠해야 되는가. 를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진이 아니에요. 이미지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하고 나서 영화로 갔다가 다시 사진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사진에다가 텍스트까지 같이 그냥 넣어버리죠. 그래서 사진과 텍스트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는 어떠해야 되는가 텍스트를 포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이라는 이것을 그냥 처음에는 사진이란 그냥 사진기를 찍는 거잖아요. 가족사진 같이. 근데 이것을 예술의 어떤 수준까지 격상시킨 것은 바로 이렇게 프랭크와 같은 이 사진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롤랑 바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사진의 노엠마를 자기가 나름으로 찾았던 이런 작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앞부분에 롤랑 바르트는 뭐 가장 위대한 인물 사진가 누구인가 하면 항상 나다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프랭크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변곡점을 만든 사람인데 제가 이 프랭크 사진을 처음에는 그냥 뭐야 이 초점도 안 맞고 흔들리고 막 트리밍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앙리카르테 브레송의 그 말 때문에 노 트리밍 역시 대가는 트리밍 안 하지 뭘 트리밍을 하고 자르고 붙여 그냥 딱 찍어서 그대로 그냥 풀프레임으로 딱 인하고 역시 까르띠에 브레송 막 이랬거든요.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렇잖아. 뭐 트리밍 할 수도 있지. 그걸 뭘 내가 스튜디오에서 정물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그 현장에서는 그 요즘처럼 뭐 오토포커스야 뭐야 아무도 아니 그냥 라이카로 초점 맞춰야 되잖아 거리 조절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 프랭크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랭크의 이 사진을 향한 관점이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사진집을 구성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나의 내러티브가 살아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사진집은 참 위대한 사진집이고 여러분이 이제 사진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권의 사진집을 먼저 갖는다면 이 아메리칸이 아닌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진집이 참 첫선을 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집의 표지는 원래는 이제 초판은 요랬는데 대부분 요 사진 아니면 트롤리 사진이죠. 네. 제가 이 사진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이 책의 표지 사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사진이 요 사진이에요. 네. 저는 사실 미국을 못 가봤지만 미국의 어떤 그 영화나 이걸 통해서 보면 항상 성조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사진도 성조기가 있죠. 네. 근데 왼쪽 편에 두 이웃이 창문에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얼굴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국기에서 얼굴이 가려져 있죠.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 사진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진이 정말 미국은 이런 데구나 라는 느낌이 확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웃끼리 가장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벽돌로 분리되어 있고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내려서 있으면서 밖을 관찰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우리가 보고 있죠. 저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도 저 사람을 보고 있죠. 나 역시 또 사진가인 프랭크도 내가 저 사람을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도 눈으로 나를 찍고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국기에 의해서 그래서 가려지지 않은 저 사람은 백인이에요. 근데 국기에서 가려진 저 사람은 왠지 흑인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국기의 색깔도 흑백 사진이니까 뭐 당연하지만 흑백으로 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완고하게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누군지 모르고 흑백 갈등, 그러니까 미국 흑인과 백인의 갈등도 사실은 국기라는 홀 안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가려진 흑인과 드러난 백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적인 어떤 사회를 하나로 이렇게 딱 보여준 사진이 아닌가. 제가 이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들면 국기가 다 온전하게 보이게끔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수인 거지. 저것만 보여줘도 다 국기니까. 국기니까. 근데 과감하게 이 창 위주로 잘라버린 거잖아요. 네네. 국기를 부분만 보여주고 사실 부분만 보여도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창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세로 구도이죠. 근데 절묘하게 왼쪽에 그 블라인드 높이와 국기의 끝단이 이렇게 길이가 맞아 있죠.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잘 맞춘. 어쩌면 모르겠어요. 결정적 순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도 있죠. 국기가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을 가릴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 딱 잡아냈을 때 이 순간에 이 제스처와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 사회를 이제 읽어내는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표지로 나오는 게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이게 51년도 였나요? 53년 뭐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에 찍었던 사진이니까 그때는 이제 말콤 엑스랑 이제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활동하기 직전인데 버스를 잘 보시면 지금 5칸이 있잖아요. 앞쪽 3칸은 백인, 뒤쪽 2칸은 흑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도 흑백 차별. 그게 이제 버스에서 원래 로자 파크가 하기 전까지는 앞쪽에 못 앉았잖아요. 뒤로 가서 앉아야 됐어요. 그게 인종 갈등이 터진 게 그 사건인데 버스에 터졌는데 여러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백인은 앞에 흑인은 뒤에 심지어 아이가 3번째 칸에 있어. 아이보다 처지가 낮은 흑인 남자.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미국 사회의 어떤 집약판 같고 이걸 되게 꽉 차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트리밍을 좀 한 건데 꽉 차게 찍어서 되게 답답하게 만들어놨어요. 프레임에 가둬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장소에 과감하게 서 있었다는 게 나는 신기해요. 일단 거기서 이게 보니까 그 밀착이나 보니까 네. 다른 사진 거리에서 이제 퍼레이드 같은 거 찍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돌려서 네. 근데 지나갔어. 그걸 그냥 누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이런 장면들을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 이 이제 인물들이 있는 창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네. 그 흐릿한 네네. 불투명한 그 유리에 비치는 풍경들도 각각의 어떤 프레임 그림들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저게 뭐지 했는데 이게 비치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그러니까. 거리의 풍경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랭크 사진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퍼레이드가 보여지는 건데 그것도 뭔가 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유령처럼 네.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국기가 있는 이런 사진도 되게 국기가 이제 세로로 펼쳐져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말콤 엑스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야기를 이제 읽고 나서 보니까 네. 여기에는 정말 흑백 갈등의 문제, 흑백 차별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흑인 뭐 보모처럼 보이는데 아주 네. 어린 백인을 이제 안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이게 대조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 왼쪽 거리를 비워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느낌? 그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뭔가 되게 이 정면과 측면 얼굴, 흑인과 백인, 아이와 어른 이런 대조들, 비어있는 길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묘하게 이 사진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되게 프랭크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학생들 뮤지컬 배우들 가르칠 때 이 사진, 이 주크박스 앞에 서 있는 라틴 아메리카노 남자처럼 보이죠? 꽃무늬 옷을 입고 있는 남방을 입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구성해봐라. 제가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이 사진은 어떠세요? 보시면 일단은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음악이 안 들리는 느낌이 들고 일단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시간적 배경. 이게 밖에 지금 그 햇볕이 들어가고 있는 걸 봐서는 되게 오전 시간 같은데요? 아닌가? 그죠? 네. 이게 보면 안에 어두워서 안에 노출을 맞았으면 저 밖이 낮이든 밤이든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노출이 오버됐으니까 밖은 이미 안에가 어둡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 노출을 맞췄으면 밖이 밤이어도 저기 밝아지겠죠. 왜냐하면 가로등 불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낮이면 더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낮이라고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밤이 아니라 실내가 어둡고 낮이야. 그럼 낮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지 않고 주크박스 앞에서 뭘 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을 보시면 왼손은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오른손에 나와 있는데 동전을 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동전을 쥐고 있어야 여기 돈을 넣고 음악을 고르는 건데 그냥 자기가 아는 노래가 있나 없나를 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꽃무늬 옷을 입고 있지만 흑백이어서 이제 뭐 처리됐지만 분명히 이 뭔가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저게 더 슬퍼 보이는 거고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남자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되게 눈을 뜨고 있는 표정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진 하나가 프랭크가 이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계속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켜보다가 뭔가 여러 사진 찍고 그 중에 셀렉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주크박스에서 자기 고향 노래 떠나온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이죠. 자기 고향 노래를 찾고 있는. 왜냐면 뒤에 머리도 보면 눌려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뭔가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일거리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도시의 어떤 어두운 데를 이렇게 다니는 돈 안 들이면서 여기에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과연 술집일까 저희가 싶은 거죠. 넓은 공간 마을 회관 느낌도 약간 좀 공공시설 느낌도 그런 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 어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의 남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디 아메리칸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프랭크가 본 그런 면에서 되게 인상적이고 이 사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 야자수 밑에 그 천막에 꽤 쌓여 있는 자동차잖아요. 일단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뭔가 일기예보가 안 좋거나 아니면 햇볕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해변가에 있으면 연분이 날아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제 막을 씌워놓은 거죠. 막도 되게 상태가 좋아 보여요. 맞아요. 얼마 안 됐어. 새 거야. 근데 이제 차도 큰 차야 사실. 엄청 크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대저택이 있고 차가 있거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배경, 뭔가 차를 살 수 있는 재력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요즘 진짜 현대사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루엣만 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하학적인 요소들, 자연 뭐 이런 게 대비되고, 근데 이 건물도 되게 낯설고, 그죠. 네,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차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운전사의 집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야자수는 있지만, 그러네. 야자수는 있지만 이 뭔가 저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지역 어딘가에서 찍었을 뭐 동부 어딘가 남쪽 어딘가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사진의 이미지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다음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 하면 이런 사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천막으로 덮여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체처럼 보이죠. 그 시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천막이 저렇게 귀중한 물건을 쌓였던 것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이 배치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사진 있죠. 이건 뭐 건물 앞에 이렇게 신문 갑 한 대를 찍은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장의 어떤 인쇄물을 들고 있는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잡지나 신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편집이나 순서 배열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미국인의 실제 삶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그리고 이제 이런 끝없는 길,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이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이라면 당연히 이 사진이죠. 엘리베이터 거리인데 이 캐루악이 서문의 맨 끝에 그렇게 써놨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붙이자면 어디 사는지. 맞아. 엘리베이터에 있는 저 처녀가 혼자 있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 있는 저 여자의 이름과 주소가 뭔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현대적인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모두나 저런 순간이 있잖아요. 로버트 프랭크도 분명히 키가 되게 큰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위에서 찍었겠죠? 들고 그냥, 그죠? 이렇게 시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들고 이렇게 찍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두운 데니까 좀 장노출이 되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흐려지고, 네. 저렇게 위에 쳐다보는 저 여자는 이제 포커스가 이제 온 됐는데, 근데 저기서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쪽에 저 여자 높이에 보면 무슨 광고가 붙어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모서리 어딘가를 보는데 저때 CCTV가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올려다보는, 뭔가 장시간의 반복 노동에 지쳐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눈동자? 초점 없는? 근데 그냥 눈이 이렇게 가는 거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가는데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고. 근데 여름도 아니고 해서 뭐 팔이나 모기도 아니고 모르죠. 어떤 나방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지나다니는데 중경삼님의 그 카메라 웍처럼 결국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혼자는 이렇게 외로운 뭔가 그런 느낌을 이 뭔가 사진에서 통해지는데, 특히나 저 엘리베이터에 불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저 불빛이 롤랑 바르트르식으로 얘기하면 쿵크툼인 거지. 저 불빛이 반짝이는 불빛이 자기의 어떤 깜빡임 처럼 나를 구해달라라는 생존 신호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과잉 해석이겠죠. 어쨌든 이 사진이 진짜 잘 찍었다. 네, 그냥 얻어 걸린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쨌든 어려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사진인데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저런 순간들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 그거 보고 있지만 맞아. 예전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멍한 순간이잖아요. 그걸 이제 담아낸,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래서 위대한 미국, 막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미국의 모습은 이렇더라 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미국에서 출간이 이제 못한 거니까. 이 사진이나 네, 이런 얼굴이 사라진 호른 사진 같은, 여기서 국기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아이돌, 그러니까 이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스타에 대한. 근데 포커스를 스타에 안 맞추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결국 스타를 만드는 것은 저렇게 팬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뭐 그런 어떤 것도 좀 이게 사진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되게 대중식당에서 저속으로 찍었네요, 진짜. 서빙하는 이 흑인 여자나 혹은 남미 계열로 보이는데 네. 이 여자 뭐 여자라고 하기엔 소녀에 가까운 네. 아주 앳된 얼굴의 여자가 이렇게 서빙하는 여자분이 그 고기를 딱 들렸던 순간을 딱 찍은 거잖아요. 근데 되게 주변에 이제 등 이런 인조광들이나 반사로 이렇게 화려한데 그녀는 그에 비해서 되게 왜소하고 작고 연약한 느낌? 이제 그런 걸 전해주는 이런 로맨틱한 물론 이제 연인들 사진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이게 프랭크의 미학관이기도 한데 이 사진집 맨 끝에 보면 자기가 55년부터 56년까지 이제 미국을 여행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부인과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두고 있죠. 그 안드레아, 마리 앤 파블로인데 부인이 이제 메리이고 큰아들이 파블로,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예요. 네. 이 파블로와 안드레아 이름은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처음에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름 뭐 사진집에 자기 사적인 걸 이렇게 왜 넣었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런 걸 넣었지? 왜냐면 우리 소설이나 책 쓰면 앞에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바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걸 그냥 맨 뒤에 넣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프랭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로버트 프랭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역사 사진에다가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에다가 자신의 것을 조금 거기다가 첨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사진이 진실되게 보이려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무엇을 그 사진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 아메리칸 이 시리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가 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 자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바라본 내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내가 바라본 미국은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마도 사진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초점도 안 맞고 흔들리고 막 그죠? 그 막 그런 어떤 사진들이지만 이것이 내가 본 그리고 내가 진실된 미국, 내가 바라본 진실된 미국은 이렇다 라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딱 담아낸 그런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기 전시할 때 네. 그래도 가까이서 찍었어요. 미국에서 전시했던 Looking In이라고 그래서 한 이만큼 되는 두께의 책이에요. 제가 가져오고 싶었는데 너무 두꺼워서 못 가져왔는데 저 사진 보면 이제 밀착과 네. 그것 중에 이제 몇 장 제가 이제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이 밀착과 이건 이제 골라서 이제 쭉 배열해 본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고른 이런 사진도 있고, 고른 사진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밀착. 이런 거는 이제 살아남지 못했고, 이게 살아남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밀착을 다 이렇게 보면 되게 그냥 크게 다르게 아닌 요거 아까 처음에 본 사진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밀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가 이 디 아메리칸 이 전시를 파리에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봤는데 볼 때마다 참 그래요. 이게 뭔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미국은 영화를 통해서 본 미국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진가가 바라본 미국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미국이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야. 어떻게 알아? 이게 미국인지. 미국은 너무 다층화된 사회잖아요. 다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현실이란 건 하나가 아니니까. 그런데 프랭크는 이거는 내가 바라본 미국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신감 있고 되게 정직하고 이제 그런 미국이죠. 왜냐하면 아시죠? 사진이라는 이 매체에서 보면 좀 찍는다는 사진가들이 한때 모두가 뉴욕을 찍었잖아요. 윌리엄 클라인의 뉴욕, 듀안 마이클의 뉴욕, 뭐 브레송의 뉴욕, 프랭크의 뉴욕 다 있잖아요. 미국이.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진가들이 찍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통과 의뢰 같은 그런 곳인데 그 많은 미국 중에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이 가장 아직까지도 사람들 마음을 끄는 것은 바로 저 정직함이랄까요? 솔직함이 있지 않을까. 숨기고 싶은 많은 면들이 저 안에 드러나 있잖아요. 흑백 갈등이나 흑인의 열악한 처지. 같이 데이트하는 걸 봐도 백인들은 되게 그렇다고 차려입고 데이트하지만 흑인들은 이렇게 야외 초원 같은 데 이렇게 들판에 있고 네, 그 사진 그러니까 기울어서 찍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보고 또 봐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그래서 프랭크의 미국은 여전히 진행형의 미국과 근접해 있다. 그래서 역사서로 따지면 이것은 아주 예전에 쓰여진 역사서이나 여전히 최고의 역사서인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관한 최고의 책이 부카와 칼인가? 네, 네. 뭐 그 책이 지금도 읽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미국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이 사진집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라는 거죠. 이제 밀착을 보니까 진짜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진짜 찍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밀착을 보면 참 이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뭐 난사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제가 난사 전문인데. 이때는 이제 사실 초점도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카메라였죠 라이카가. 왜냐하면 그렇죠. 컴팩트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근데 이 로버트 프랭크 사진을 보면서 떠오른 게 그 비비안 마이어 사진이에요. 비비안 마이너는 이게 중형으로 찍었잖아요. 네. 모라이플렉스로. 네. 그런 걸 찍었는데도 굉장히 프랭크의 사진의 느낌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비비안 마이어 한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그 문학, 영화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로버트 프랭크의 디 아메리칸스도 꼭 한번 사진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 꼭 강력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